오랜만이네. 오늘은 오랜만에 문법 강의를 할 건데, 품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의문에 대한 거, 이제 의문론 다 끝냈었고, 바로 전 강의에서는 형태소에 대해서 했었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사에 대해서 나가는 첫 시간인데, 이 품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학생들이 문장 성분이랑 품사의 구분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 가지고 품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짚은 다음에 품사랑 그리고 우리가 훗날에 배울 문장 성분이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우선 품사의 기본 정의를 보면은, 자, 품사의 기본 정의 체크해 볼게. 자, 분명 여기에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관례라고 돼 있지. 성질이 공통된 것. 즉, 성질이 중요한데, 이 성질이 공통된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 문장에서의 기능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떠한 덩어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묻는 게 이제 문장 성분 파트. 뭐 부사 관형 뭐 주어 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배울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거 있지. 뭐 명사, 대명사, 수사처럼 그 사자들은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관례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쌤이 이제 틀리지 않기 위해 수업을 할 때는 그 단어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성질을 따져보아야 한다 적혀있지. 이거 원형으로 바꿔보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명사 같은 경우에 원래 원형이 그냥 뭐 책 하면 책이잖아. 근데 동사랑 형용사는 좀 다르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먹었다의 원래 원형은 먹다잖아. 그래서 그런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좀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성질을 따져봐야지 명확하게 품사를 찝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내가 자주 듣는 예시인데, 자, 요 예문을 한번 보면 예쁜 풍경이 있단데, 자, 요 예쁜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물으면은, 어떤 기능을 하냐 물으면, 예쁜은 딱 봐도 지금 풍경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지? 맞지? 예쁜이 풍경을 꾸미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볼게. 요 풍경이 명사라는 그 체언이다 보니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문장 성분으로는 우리는 이거를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라고 해. 관형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예쁜의 품사를 물으면은 얘가 얘를 꾸민다, 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예쁜 이 단어 자체, 즉 단어의 성질만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예쁜을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성질을 따져봐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품사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쁜의 원래 원형은 예쁘다지. 그럼 예쁘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예쁘다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형용사.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품사를 말할 때는 이거 다 무시하고 얘 단독만 딱 본 다음에 도대체 요 단어의 성질은 뭘까라고 판단을 해봐야지 이 단어의 품사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요거는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면서, 즉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면서 요 단어 자체의 성질은 형용사다라는 거지. 됐지?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품사의 전체 갈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 이걸 한번 봐야지 너가 이제 뭘 외우고 도대체 뭐 얼마만큼 외워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어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지? 불변어가 있고 가변어가 있어. 말 그대로 불변어, 변하지 않는 말, 즉 다른 말로 활용이 되지 않는 단어를 다 불변어라 그러고, 가변어, 활용을 하는 말, 변화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불변어에 속하는 걸 쭉 나열해 보면은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나와. 물론 이거 지금 너희 펴보고 외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쌤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수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대략적인 그 개요만 보라는 거야, 그냥. 체언에 들어있는 게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다른 말을 꾸미는 거, 관형사, 부사 단 두 개. 그 다음 독립언, 독립해서 쓰이는 말은 감탄사 한 개, 관계연,
어떤 성분과 다른 성분의 관계를 이어준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관계연이라 부르고 조사야. 큰 갈래로 가변어를 살펴보면은 가변어는 변할 수 있는 말이니까 대표적으로 용언이 있겠지.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가변어야. 왜냐? 가다라는 동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가다, 가니, 가서, 가니까. 뭐 가지만. 먹다도 마찬가지로 먹다, 먹으니, 먹어서 활용이 되지. 원형은 먹다지만 형용사 예쁘다, 예쁘니, 예뻐서 활용이 되잖아. 그래서 요 두 개를 대표적인 가변어, 용언이라 부르고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서술격 조사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그 모든 조사는 관계어으로서 불변어여야 돼. 조사는 불변어야. 근데 그 조사 중에 단 하나 여기 있는 서술격 조사만이 가변어에 포함이 돼. 이유가 뭐냐? 서술격 조사는 무엇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다라는 원형으로만 쓰이지 않고 활용이 되잖아. 예를 들어볼까? 자, 원래의 문장이 나는 학생이다야.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를 활용해보면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학생이어서 나는 학생인데처럼 이다를 인데 뭐 이니까 활용이 되지.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등등등은 불변어에 포함을 시킨다. 됐나? 오늘은 요 체언 부분만 할 거야. 체언 부분만. 넘어가 볼게. 자, 체언. 몸체자를 써서 그 문장에서 몸이 되는 그 단어들을 체언이라 부른단 말이지. 체언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명사야. 자, 명사. 명사는 뭐 누구 뭐 영어에서도 많이 봤고 대충 뭔지 알잖아. 굳이 정의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말할 때 다 명사라 그러지. 그래서 사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단어를 명사라 그러고 쓰이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시켜보면은 자, 보통 명사. 보통 대부분 다 쓰이는 명사. 즉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를 보통 명사라고 그래. 너희가 아는 명사는 다 보통 명사야. 즉 더 쉽게 말하면 막 친구들이랑 끝말잇기 대결할 때 우리가 뱉는 단어들 있지. 그거 다 보통 명사라고 보면 돼. 그 밑에 고유명사,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붙여진 명사야.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는 지구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들 있지. 그게 다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예를 들어볼게. 이순신, 우리나라에 밖에 없지. 동대문도 마찬가지. 한라산, 백두산 단 하나밖에 없잖아. 반면에 과자 같은 거는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과자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각각 모든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다른 과자를 떠올린단 말이야. 누구는 뭐 양파링 떠올렸다가 뭐 맞지? 꼬북칩 떠올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과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과자라 부를 뿐이지. 반면에 내가 너희한테 백두산이라는 말을 하면은 너희 머릿속에는 각각 다 다른 백두산이 떠오르는 게 아니지. 왜? 그 북한에 있는 그 백두산 단 하나만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고유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보통명사는 대부분의 명사를 보통명사라고 하는구나 까지 알면 돼. 기준은 뭐다? 쓰이는 범위에 따라 넓게 쓰이는 게 보통명사, 그 하나의 사물에 쓰이는 게 고유명사. 됐지? 넘어가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 즉 혼자 쓸 수 있는 명사냐 혼자 쓰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자립명사가 말 그대로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이는 명사야. 자기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명사는 다 자립명사겠지. 다 혼자 쓰이면 되니까 선생님, 책, 이야기, 이순신 등등 꼭 다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 단독으로 써도 의미가 있고 문장에서도 사용이 되잖아. 반면에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여야 돼.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말은 관용어를 말하는데 이것도 왜 관용어인지 알려줄게.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명사라 그러는데 밑에 예시 보면은 것, 바, 뿐, 대 등등등 쭉 나와 있지. 것만 봐도 그래 얘들아. 것이다. 돼 안 돼? 이것은 것이다. 안 되잖아. 것은 혼자 못 쓰여. 반드시 뭐가 필요해? 것 앞에 무언가 꾸며줄 말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는 먹을 것이다. 봐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바는 안 되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 그 말이 필요하잖아.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의존 명사들이 반드시 앞에 이런 관형어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의존 명사라고 불러. 근데 의존 명사는 개수는 엄청 많지만은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뭐 모의고사든 뭐 내신이든 빈출되는 의존 명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쌤이 여기 대표적인 의존 명사를 적어놨거든. 요거는 지금 좀 외우자. 뭐 이렇게 배우면 돼. 겁바쁜데 수만큼 지체줄. 그냥 암기하고 다니는 거야.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겁바쁜데 수만큼 지체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잠깐 멈춰놓고 외우면 되겠지. 겁바쁜데 수만큼 지체줄. 됐지? 좀 외우셨으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여기에 관한 예시를 내가 쭉 들어볼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너희가 보시고 관형어가 뭔지 도대체 관형어가 뭔지 의존 명사는 도대체 어떤 게 의존 명사인지를 개념을 확 박아두라고. 왜? 얘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자립 명사는 대부분의 명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얘란 말이야. 얘. 됐지? 한번 해보자. 의존 명사를 보실 때는 얘 단독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 무조건 누구랑 같이 공부해야 되냐? 조사랑 같이 공부해야 돼. 왜?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묻는 문제라든지 의존 명사랑 조사를 헷갈리게 혼동하게 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해볼게. 우선 첫 번째 의존 명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정의를 알려줄게. 앞말. 여기서 말하는 앞말은 의존 명사 앞에 있는 말이야. 앞말은 항상 용언이거든. 거의 띄어쓴다. 띄어쓰기 할 때 띄어써야 돼. 반드시 띄어써야 돼. 근데 두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의 정의는 뭐 아직은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조사는 항상 체언에 붙어 쓴다고. 조사는 항상 체언에 붙었어. 이해되나? 그럼 체언 뒤에 붙어 있으면 다 조사라 불러도 돼. 그냥 체언과 같이 쓰니까. 조사는 앞말. 여기서 말하는 앞말은 방금 얘기했듯이 체언을 얘기해. 체언. 앞말과 붙여 쓴다. 얘는 무조건 붙여서 써야 돼. 일단 요거를 아시라고. 요거를 아시라고. 아, 체언이 그 조사는 체언 뒤에 쓰이는 거고 체언이랑 붙여 쓰는 거. 의존 명사는 용언 뒤에 띄어 쓰는 거고 앞말에 그치 띄어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뭐 뿐 같은 경우에 뿐 우리 아까 앞에서 외웠듯이 겁바쁜데 수만큼 지체줄 외워라 그랬잖아. 그럼 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의존 명사가 맞는데 얘가 조사로도 쓰일 수 있어. 따져볼게. 자, 두 개로 나눠서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방금 한 조사로 쓰이는 경우 할 수 있어. 자, 의존 명사로 내가 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일단 앞에 용언을 갖다 놔야 돼. 용언을 갖다 놓고 띄어 쓰면 돼. 예를 들어 볼게. 자, 나는 밥을 먹을 뿐이다. 먹을 뿐이다. 보세요. 먹을이라는 앞에 있는 성분은 품사를 물어보면 얘들아 품사를 물어보면 원형으로 바꾸라고. 먹을은 활용이 된 거잖아. 그럼 활용되기 전에 원래 원형은 먹다겠지. 그럼 먹다의 품사가 뭐냐 하면은 동작이니까 동사겠지. 그래서 이 동사라는 용언 앞말이 용언과 띄어쓴 뿐은 의존 명사구나 알 수 있어. 두 번째 조사는 나는 너뿐이다 했을 때 여기 있는 뿐은 앞말을 살펴보라고. 앞말. 뿐 앞에 있는 말이 뭐다? 용언이 아니라 너라는 명사, 대명사, 체언이지, 체언. 앞말이 체언이니까 뒤에는 무조건 붙여 쓸 수밖에 없어. 왜? 앞에 용언이 아니니까 앞말 체언과 붙여 써야 되니까. 이해돼? 이렇게 뿐만 아니라 만큼도 마찬가지야. 만큼도. 생각해봐. 먹을 만큼 먹어라 할 때는 붙여 써야 돼, 띄어 써야 돼. 먹을 만큼 먹어라. 만큼 앞에가 먹을이네? 먹을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뭐다? 동사. 맞지? 먹다. 용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말이 용언이니까 뒤에 있는 만큼은 무조건 띄어 써야겠다. 왜? 의존 명사일 거니까.
됐나? 근데 두 번째 예시. 나는 철수만큼 할 때 철수만큼. 자, 요만큼 앞에 있는 말의 품사를 보시면 철수라는 뭐야? 체언이지. 얘는 동사나 용사가 아니란 말이야. 체언이니까 아, 요 뒤에 철수 뒤에 쓰인 만큼은 조사이구나. 느낌이 와야 돼. 그러므로 조사니까 철수랑 붙였어야지라고 해야 된다고. 됐나?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띄어쓰기 문제로 나오면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개념이야. 아, 의존명사는 띄어쓰고 앞말과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용언 뒤에 있는 거고 조사는 체언 뒤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쌤이 방금 전 페이지에서 항상 앞말, 즉 관형어에 기대어 쓰인다 해서 의존명사는. 의존명사는 관형어에 기대어 쓰이지. 자, 여기 이렇게 관형어에 기대어 쓰인다는 개념을 한번 풀이를 해보자.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자, 우선 이걸 알려면 얘들아 적어도 이 관형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관형어. 관형어는 문장 성분으로서, 품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으로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즉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이다. 됐나?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해볼게. 나는 밥을 먹을 뿐이다 라는 예문이 있다고 치자. 나는 밥을 먹을 뿐이다 라는 예문이 있다 쳐.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우는 개념처럼 여기 있는 뿐은 의존 명사라고 눈치를 챌 수 있겠지. 왜? 앞말의 품사를 보니 얘는 동사, 즉 용언이잖아. 맞나? 그리고 뿐은 의존 명사잖아. 근데 요 먹을이라는 애가, 요 덩어리가, 성분이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먹을은 뿐을 꾸미고 있지. 뿐은 뿐인데 먹을 뿐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뿐의 품사는 뭡니까? 물어보면 얘는 뭐야? 의존 명사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이 먹을이라는 덩어리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즉 명사는 체언이지. 명사는 체언이지.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요 먹을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인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의존명사는 무조건 관형어랑 함께 써야 돼. 관형어에 기대어 쓰인다는 말이야. 헷갈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얘들아. 꼭 정리해놔라. 의존명사는 관형어에 기대어 쓰인다. 요렇게.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자, 뒤에 단위성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라고 이제 의존명사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내가 적어놨는데 요거 보시면은 적혀있는 거 한번 봐봐라. 자, 단위성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1.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말 그대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겉바쁜데 수만큼 지체 줄 말고 단위를 나타내는 쓰는 거. 뭐 한 개 할 때 개, 차 한 대 할 때 대, 집 한 채, 100원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개, 대, 채, 원 이런 걸 다 단위성 의존명사라 그래. 의존명사는 의존명사인데 단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거 애들은 의존명사는 띄어 써줘야 돼. 앞말과. 다 띄어 써져 있잖아 지금. 그치? 이게 기본 개념이고 외워두시고 2번 봐봐. 단 예외가 있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에 어울렸을 때는 붙였을 수 있어. 순서나 숫자에 어울렸으면 붙였을 수 있다고. 밑에 봐봐. 시, 분, 초 우리 순서대로 하지. 시, 초, 분 순으로 말 안 하잖아. 시, 분, 초 순서대로 말하니까 2시 할 때 붙여 쓰지. 30분 붙여 쓰고 5초를 붙여 쓰잖아. 이렇게 순서 나타내는 붙여 쓸 수 있고 3학년 해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순서대로제. 그래서 순서 나타내면 붙여 쓸 수 있어. 층도 마찬가지야. 1층부터 뭐 10층까지 했을 때 층이 자체가 그 순서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면은 단위성 의존명사도 붙여 쓸 수 있구나. 예외 첫 번째. 두 번째 예외. 숫자랑 어울려 쓰면은 붙여 쓸 수 있어. 자, 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를 나타내지 않지. 그냥 셀 때 쓰잖아. 셀 때, 수 셀 때. 근데 얘처럼 한글로 열을 쓰고 뒤에 단위성 의존명사 개를 붙일 때는 무조건 그냥 띄어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열 대신에 이렇게 숫자 10을 적어 놓으면 앞말과 붙여 쓸 수가 있어. 숫자에 올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 7 숫자, 100 숫자 다 붙여 쓰고 있지. 됐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위성 의조명사도 붙여 쓸 수 있구나 아시면 되고, 3번 이건 띄어쓰기에 관한 거라서 뭐 수를 나타내는 단어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뭐 중학교 때 배웠지. 그래서 띄어쓰기 보시면 1, 2, 3, 4, 5 12,345라고 읽을 때 만 단위로 1만 띄고 2,345로 적어야 된다고. 만 단위로. 4번 수사 형태를 지닌 것이 관형사로 쓰일 때 고유어는 다음에 오는 명사와 띄어쓰고 한자어는 붙여 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수사 형태를 지닌 것이 관형사로 쓰인다 보이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말로 수관형사를 말하는 거거든. 물론 수관형사가 뭔지 모르는 거 안다. 수관형사가 뭔지는 아마 뒤에 강의에서 내가 수업을 할 거야. 관형사 파트에서. 일단 설명만 해주면 관형사는 관형어랑 거의 기능은 똑같아. 즉 관형사는 이제 체언을 꾸며준다는 말이야. 체언을 꾸며주는 애들 중에 숫자처럼 생긴 애가 있어. 숫자처럼 생긴 애. 얘 봐봐. 5사람. 자, 사람은 사람인데 5사람이지. 즉 5이 사람을 꾸미지. 즉 다섯은 수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긴 지니고 있는데 체언처럼 진짜 수사답게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단위성 의존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수관형사라고 부르거든. 수사긴 수사인데 체언을 꾸며준다 그래서 수사의 형태인데 체언을 꾸며준다 그래. 수사는 아니다 얘들아. 관형사야. 그래서 이 수사 형태를 지닌 것이 관형사로 쓰일 때 말이야. 고유어는 다음에 오는 명사와 띄어쓰고, 즉 5 고유어 맞지? 5은 고유어잖아. 5 이런 고유어는 띄어썼지. 사람 띄어쓰고 한자어는 붙여 쓰라고. 한자 뭐 오 할 때 요 오자는 요거잖아. 요 한자로 쓴 오자는 그 뒤에 있는 단위성 의존 명사와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까지가 의존 명사에 관한 파트야. 요것도 외워줘야 된다 얘들아. 쉬워. 단위성 의존 명사는 뭐한다? 앞말과 무조건 띄어 쓴다. 단 예외 2가지. 어떤 예외? 순서 나타낼 때나 숫자와 어울려 쓰면은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수를 띄었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써라. 마지막 네 번째, 수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관형사가 쓰일 때 고유어이면, 즉 뭐다? 수관형사긴 수관형사인데 고유어면은 뒤에 있는 단위성 의존 명사랑 띄어 써야 되고, 한자어면은 5인, 3인, 1인 할 때 한자어면은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거.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우리가 첫 시간 품사 파트에서 명사에 관해서 다 한 거야. 명사에 관해서. 됐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안 했던 수사와 대명사를 한 번에 수업하도록 할게.